2010년 12월 31일 밤 11시,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돌아가던 교촌의 낡은 중앙 가공 공장. 그 육중한 컨베이어 벨트가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영원히 멈춰 섰습니다. 피와 땀, 매콤한 마늘 간장 냄새가 깊게 벤 앞치마를 조용히 벗어 내려놓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치킨 제국에 박동하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 거대한 수작업 인프라는 천전개가 넘는 가맹점에 매일 수십만 마리의 닭고기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치맥 열풍의 절대적인 진원지로 군림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거친 손길과 땀방울이 교촌만의 독보적인 맛을 빚어냈고, 그들의 지문이 닳아 없어질수록 제국의 탑은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오늘 그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던 작업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수백 명의 일자리는 숫자 연원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장인들의 온기가 스며 있던 자리는 이제 생명력 없는 차가운 기계와 로봇팔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F&B 제국으로 도약하던 교촌은 왜 자신들의 찬란한 역사가 담긴 첫 번째 요람을 스스로 부셔버려야만 했을까요? 값싼 수입산 닭고기 때문도,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생계를 끝낸 그 결정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차가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땀방울 대신 오차 없는 완벽한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구미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이야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완벽함을 향한 집착이 어떻게 인간의 자리를 조용히 지워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기록입니다. 1991년 경상북도 구미의 어느 한적하고 후미진 골목길, 화려한 넌사인이나 거창한 간판도 없는 10평 남짓한 작은 통닭집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은 교촌통닭. 이 작고 초라한 가게가 훗날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치킨 제국의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의 교촌은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치킨집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비추업은 공간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망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비추업고 허름한 주방, 낡은 튀김기 앞은 늘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창업자와 초창기 직원들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신선한 닭을 직접 손질하고 눈물을 훔쳐가며 쉴 새 없이 마늘을 빻았습니다. 교촌을 상징하는 그 특유의 알싸하고 달콤한 마늘, 간장 소스는 수백 번, 수천 번의 뼈아픈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피땀 어린 결정체였습니다. 진하게 졸여진 간장 냄새와 코를 찌르는 매운 마늘 향이 작업자들의 작업복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과 피부 깊숙한 곳까지 지독하게 배어들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아무리 거품을 내어 씻어내도 그 냄새는 마치 지울 수 없는 훈장처럼 그들의 몸에 영원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조리 및 가공 공정은 오직 사람의 정직한 두 손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가 닭의 핏물을 빼내고, 무거운 칼과 날카로운 가위를 쥐고 수백 마리의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정교하게 조각내는 일련의 과정들은 뼈를 깎는 듯한 고된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특히 뜨거운 기름에서 갓 튀겨낸 치킨 조각 하나하나에 붓을 들고 소스를 정성스럽게 펴바르는 작업은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산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커다란 통에 소스를 붓고 닭을 한꺼번에 버무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웠겠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얇고 바삭한 튀김옷의 식감을 완벽하게 살리면서도 짭조름한 소스가 고르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붓으로 일일이 칠해야만 한다는 미련한 정직함이 그들의 유일한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정직함은 곧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구미의 그 특별한 마늘, 간장 치킨에 대한 입소문은 들불처럼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보기 위해 기꺼이 긴 줄을 섰고, 이내 구미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교촌의 간판을 달고 싶다는 가맹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통닭집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수요의 파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맛, 똑같은 품질의 닭고기와 소스를 공급해야만 한다는 절박하고도 거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위기이자 기회를 돌파하기 위해 교촌은 단순한 동네 치킨집의 한계를 넘어선 기업형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제국의 심장이 될 초창기 중앙 가공 공장의 탄생이었습니다. 초기의 공장은 화려한 기계 설비나 첨단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의 좁은 주방을 창고형으로 넓게 확장하고 도마와 칼 그리고 붓을 든 사람들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투박하고 거친 형태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얀 위생복을 입고 일렬로 서서 닭을 자르고 산더미 같은 마늘을 다듬고 거대한 솥에서 소스를 끓여내는 풍경. 그것은 척박한 육체 노동의 현장인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유기체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허름하고 투박한 첫 번째 가공 공장은 훗날 교촌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모여 거대한 기계를 대신했고 그들의 정직한 두 손이 교촌의 찬란한 역사를 한 땀 한 땀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미의 낡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열망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수작업 공장을 걸음삼아 전국을 호령할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치맥 치킨과 맥주,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축제가 열리거나 인기 드라마가 방영될 때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약속이라도 한 듯 치킨 상자를 열었습니다. 치킨은 이제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인 현대 식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폭발적인 문화적 신드롬의 중심, 그 최정점에는 바로 교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구미의 작은 통닭집에서 피어올랐던 매콤하고 짭조름한 마늘, 간장의 향기는 어느새 태백 산맥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의 입맛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맛은 남녀노소 모두의 미각을 사로잡았고 교촌은 외식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대한 고유 명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발하는 압도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교촌의 중앙 가공 시스템 역시 거대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초창기에 투박하고 비좁았던 작업장은 어느새 거대한 산업 단지의 위용을 갖춘 핵심 인프라로 팽창했습니다. 이 공장은 교촌 제국의 생명선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심장이었습니다. 전국에 퍼진 가맹점들이 매일 밤 불티나게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심장이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펄떡이며 신선한 피를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불빛은 365일 24시간 내내 결코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야간 3교대로 투입된 수많은 노동자들은 몰아치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에너지를 기꺼이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눈부신 황금기 동안 교촌이 달성한 수치들은 그야말로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 남을 경이적인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파죽지세로 늘어나 단숨에 전국 1000호점을 돌파했으며 영한 매출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으며 굳건한 업계 1위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이 엄청난 제국의 성과를 지탱한 뼈대는 다름 아닌 이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거친 두 손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교촌의 중앙 가공 및 물류 인프라에 종사하며 직접 칼을 쥐고 닭을 다듬으며 소스를 배합하던 핵심 수작업 인력은 수백 명의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지표를 넘어 교촌의 압도적인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방대한 양의 인간의 땀방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매일같이 거대한 노동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장엄한 무대와 같았습니다. 수백 자루의 날카로운 칼이 돔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하고 일사불란한 파열음, 거대한 스테인리스 솥에서 짙은 색의 특제 소스가 펄펄 끓어오르며 뿜어내는 묵직한 마찰음, 그리고 쉴 새 없이 다음 물량을 외치는 작업 반장들의 쉼 목소리가 뒤섞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늘 닳게서 나온 수분과 미끄러운 기름, 그리고 사람들의 뜨거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피로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땀방울 속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치킨을 우리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있다는 강렬한 자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눈부신 속도로 성장할수록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월급 봉투와 명절마다 쥐어지는 넉넉한 보너스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확실하고도 달콤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거대한 기계의 이름 없는 부품이 아니라 교촌이라는 위대한 대가족의 밥줄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기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지독한 땀과 뜨거운 열정이 가장 극적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은 매일 새벽 해가 차에 뜨기도 전인 짙은 어스름 속에 찾아왔습니다. 가공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좌우로 열리면 밤새 수백 명 장인들의 꼼꼼한 손길을 거쳐 완벽한 규격으로 손질되고 포장된 신선한 닭고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십 대를 넘어 수백 대에 달하는 교촌의 냉장 물류 트럭들이 공장 앞 진입로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육중한 엔진 시동 소리가 일제히 새벽의 정막을 깨우고 노란색 로고가 선명한 트럭의 행렬이 밝은 헤드라이트를 켠 차에 전국 각지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를 향해 힘차게 뿜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승리가 보장된 전장으로 나아가는 무적의 철갑 기병대와도 같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공장 마당에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수많은 트럭의 붉은 후미등을 바라보며 이마에 땀을 훔치던 노동자들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자긍심이 일렁였습니다. 구미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이들의 거친 손길은 이제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거대한 물류망을 타고 대한민국의 모든 화려한 도시, 모든 평범한 동네의 식탁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촌의 낡은 중앙가공 공장은 명실상부한 제국의 심장이었으며 그곳에서 흘린 노동자들의 땀방울은 제국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황금빛 혈액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영광스러울 수 없을 것 같았던 눈부신 전성기. 이 거대한 수작업의 튼튼한 성체가 머지않아 완벽을 향한 차가운 효율성에 논리 앞에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당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교촌의 거대한 중앙 가공 공장, 그 거친 외벽 안쪽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톱니바퀴나 복잡한 전자 회로로 이루어진 자동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수많은 인간이 뿜어내는 호흡과 맥박,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으로만 작동하는 경이로운 인간-기계 휴먼 머신이었습니다. 눈부신 전성기를 지탱했던 교촌 본연의 힘은 바로 이 지독할 만큼 철저한 수작업의 릴레이, 즉 공장 바닥에 스며든 수공예적 영혼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축구장 크기만 한 거대한 작업장에 백색 형광등이 켜지면 위생복과 두꺼운 앞치마, 그리고 목이 긴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장인들이 각자의 위치에 도열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된 육체 노동의 웅장한 서곡이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관문은 차가운 물과의 사투였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생다옥들은 가장 먼저 작업자들의 손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기계식 세척기의 단순한 수압만으로는 교촌이 요구하는 엄격한 위생 기준을 결코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속에 쉴 새에 없이 맨손을 집어넣고 닭의 내장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손가락을 밀어넣어 뼈 사이에 낀 핏물과 미세한 불순물을 완벽하게 긁어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곱은 손끝의 감각만으로 결함을 찾아내는 이 원초적인 과정은 그 어떤 첨단 기계의 센서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정확했습니다. 세척을 마친 닭고기들이 다음 라인으로 밀려오면 이제 본격적인 해체와 절단의 교양곡이 시작됩니다. 교촌 치킨이 다른 브랜드와 확연히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닭 한 마리를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잘게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세밀하게 토막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각이 작아야만 튀김옷이 얇고 바삭하게 입혀지고 특유의 마늘 간장 소스가 뼛속 깊은 곳까지 빈틈없이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닭을 이렇게 잘게,
그리고 완벽하게 부수는 과정은 무자비한 기계식 칼날에 절대 맡길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기계식 절단기가 닭을 내리치면 뼈가 날카롭게 으스러져 고객의 입안을 찌를 수 있고 미세한 뼈가루가 살코기에 박혀 식감을 훼손할 위험이 컸습니다. 오직 사람의 숙련된 두 손만이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마 앞에 일렬로 선 수십 명의 발골 및 절단 기술자들은 묵직한 칼을 단단히 쥐고 매의 눈으로 닭의 정확한 관절 부위만을 찾아냈습니다. 탁탁탁 날카로운 칼날이 뼈와 뼈 사이의 부드러운 연골을 정확히 타격하며 고기를 매끄럽게 분리해내는 소리가 거대한 작업장 전체에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곡이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연주처럼 수백 자루의 칼이 도마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경쾌하고도 살벌한 파열음은 공장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수천 번씩 무거운 칼을 내리치면서도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결을 따라 섬세하게 칼집을 내어 튀김옷이 스며들 길을 열어주고 불필요한 노란 지방 덩어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도려냈습니다. 하루 종일 칼 자루를 쥐고 있어야 했던 작업자들의 소나기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들의 거친 손길을 통과한 닭고기 조각들은 마치 정밀하게 깎아낸 다이아몬드처럼 일정한 크기와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이 치열한 절단의 라인은 그 자체로 교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정교한 해체 작업을 통과한 닭고기 조각들은 교촌 맛의 핵심인 염지 마리네이션과 소스 배합이라는 거대한 연금술의 방으로 향합니다. 수백 개의 대형 용기와 거대한 소티 도열에 있는 이 구역은 가공 공장 내에서도 가장 숨막히는 열기와 지독한 냄새가 지배하는 혹독한 전장이었습니다. 교촌 특유의 깊은 풍미를 고기 속까지 완벽하게 밀어넣기 위해 절단된 닭고기들은 단순히 조미료물에 얕게 담가지는 것을 넘어 혹독하고 정교한 2단계 염지 공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차가운 닭고기 위로 비법이 담긴 염지액을 붓고 양팔과 거대한 혼합 도구를 이용해 쉴 새 없이 고기를 뒤집고 강하게 버무렸습니다. 단순히 기계식 텀블러, 텀블링 머신은 이에 회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인간의 체중과 압력을 더해 양념이 살코기의 미세한 결마다 빈틈없이 파고들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닭고기가 담긴 차가운 통 안으로 상체를 깊숙이 숙이고 하루 8시간 이상 쉼 없이 팔을 휘저어야 했던 마리네트 작업자들의 어깨와 허리는 매일 밤 끊어질 듯한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는 교촌의 절대적인 무기, 특제 마늘 간장 소스를 끓여내는 거대한 가마솥들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매일 트럭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산더미 같은 국내산 생마늘에 껍질을 까고 거칠게 빻아 거대한 솥에 쏟아 부은 뒤 간장과 함께 진득하게 졸여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불을 견디는 것과 같았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간장이 뿜어내는 끈적하고 매캐한 수증기,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을 만큼 독하게 코를 찌르는 마늘의 알싸한 향기가 소스 작업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꺼운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고도 매운 기운에 눈물과 콧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소스 장인들은 결코 끓는 가마솥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끈적한 소스가 솥바닥에 조금이라도 눌어붙어 쓴맛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사람 키만 한 길고 무거운 나무 주걱으로 뜨거운 소스를 수천 번, 수만 번씩 바닥부터 긁어올리며 저어주어야 했습니다. 온도계나 타이머의 숫자에 의존하는 대신 끓어오르는 거품의 크기와 소리, 그리고 주걱 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점도의 변화,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향의 차이만으로 불을 꺼야 할 완벽한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차가운 기계의 연산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온도와 습도, 재료의 미세한 편차를 오직 인간의 예민한 오감으로 통제해낸 것입니다. 교촌을 왕좌에 올려놓은 그 유명한 마늘 간장 소스는 첨단 실험실의 비커가 아니라 땀으로 얼룩진 작업자들의 충혈된 눈동자와 화상 자국이 선명한 팔뚝 위에서 탄생한 숭고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피와 땀,
그리고 뼈를 깎는 인내로 빚어진 완벽한 닭고기와 진한 소스는 매일 새벽 전국으로 흩어지며 교촌 제국의 핏줄을 쉼없이 돌게 했습니다. 완벽한 품질을 향한 지독한 집착이 만들어낸 이 거대하고도 정교한 인간 기계 시스템은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는 치명적인 균열의 씨앗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팽창 속도를 감당하기에 인간의 육체는 결코 영원히 닳지 않는 강철 부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2009년을 통과하며 교촌의 낡은 중앙 가공 공장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는 거대하고 활기찬 용광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팽창의 장막 뒤에서 인간의 피와 땀으로 지탱되던 이 웅장한 인간 기계 휴먼 머신은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인 붕괴의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교촌이 더 큰 성공을 거둘수록 더 많은 가맹점이 문을 열고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수록 공장 바닥에 세우러져가는 작업자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국의 몸집은 이미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육체의 한계였습니다. 10시간, 때로는 12시간씩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 앞에서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도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무거운 칼을 내리치던 발골 작업자들의 손목과 어깨 인대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매캐한 마늘 간장 증기 속에서 쉴 새 없이 가마솥을 젓던 소스 작업자들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피로가 뼛속까지 누적되자 기계처럼 완벽했던 그들의 손끝에서도 서서히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진 새벽 시간대에는 닭고기를 자르는 크기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고 염지액의 농도나 소스를 조리는 타이밍을 놓치는 아찔한 실수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한계는 곧바로 뼈아픈 수치로 직결되었습니다. 당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작업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조각 크기 불균형 및 품질 편차 발생률이 이전 대비 15% 이상 치솟았고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병가와 산재 처리 비용 그리고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부담은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품질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곧 심장의 비수가 꽂히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고객들은 어느 지점에서 치킨을 시키든 항상 똑같은 교촌의 맛을 원했지만 지쳐버린 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는 그 완벽한 균일함을 더 이상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 교촌의 시선은 이미 좁은 대한민국 영토를 넘어 미국, 중국 등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뚫어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혹할 만큼 철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숙련된 장인의 손만이나 어머니의 정성 같은 감성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이든 서울의 뒷골목이든 심지어 상하이의 번화가이든 닭고기 한 조각의 무게 편차는 단 몇 그램지치 이내로 통제되어야 했고 소스의 염도와 점도는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미세하게 맛이 달라지는 수작업 시스템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글로벌 체인망의 톱니바퀴를 오차 없이 맞물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본사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묵직하고도 잔혹한 심판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빳빳한 정장을 입은 경영진들과 효율성을 숭배하는 분석가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낡은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땀방울이나 20년간 회사를 키워온 그들의 충성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스프레드시트 위를 채운 붉은색의 비용 증가, 그래프와 품질 편차율, 그리고 생산성 저하 지표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감정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이 서늘한 회의실에서 인간의 고귀한 노동은 더 이상 감동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통제 불가능한 비용 변수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품질 리스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반면 기계는 어떠한가요? 첨단 자동화 로봇은 지독한 마늘 냄새에 불평하지 않았고
밤샘 작업에도 관절염에 걸리지 않으며 명절 보너스를 요구하거나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은 100만 번째 닭을 자를 때도 첫 번째 닭을 자를 때와 똑같이 소수점 단위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절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영진의 만장일치 아래 교촌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땀방울로 쌓아 올린 낡은 수작업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공정이 로봇팔과 첨단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중앙 통제 컴퓨터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되는 대규모 최첨단 자동화 연구 가공 센터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맨손으로 핏물을 빼고 닭을 썰며 교촌의 영광을 빚어냈던 수백 명의 장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키워낸 거대한 제국이 이제 완벽함을 향한 차가운 진화의 제단 위에 자신들을 조용히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날 밤에도 묵묵히 끓어오르는 가마솥을 젓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금속과 알고리즘이 피와 살을 대체할 피피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달력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는 이 날은 교촌의 낡은 중앙 가공 공장에도 영원한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찬 인사와 농담이 오갔을 탈의실에는 마치 거대한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캐비닛 문을 열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피부처럼 입어왔던 하얀 위생복과 두꺼운 고무장갑을 꺼내드는 그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익숙하고 땀냄새 나는 옷을 입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메인 전원이 켜지고 육중한 컨베이어 벨트가 늘 그랬듯 마찰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계음은 평소의 경쾌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거대한 짐승의 마지막 거친 숨소리처럼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서 묵묵히 칼을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닭을 씻어내는 세척조의 물소리, 도마 위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칼날의 파열음, 그리고 거대한 가마솥에서 마늘 간장 소스가 펄펄 끓어오르는 소리까지. 시각과 청각, 후각을 압도하는 이 치열한 노동의 교향곡은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결코 멈추거나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을 주어 칼을 내리쳤고 더 깊숙이 허리를 숙여 닭을 버무렸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차가운 기계의 시대에 맞서 인간의 땀과 천이 만들어내는 수작업의 위대함을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닭의 관절을 정확히 끊어내던 한 늙은 발골 기술자의 뭉툭한 손가락은 오늘따라 유난히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빛은 도마 위의 닭고기가 아니라 허공을 떠돌며 지난 세월의 잔상들을 쫓고 있는 듯했습니다. 처음 이 공장에 들어와 서툰 칼질에 손을 베어 피를 흘렸던 기억, 위기를 넘기고 첫 보너스를 받아들고 아내와 기뻐했던 기억, 그리고 청춘의 모든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지독한 마늘 간장 냄새까지. 이 낡은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라 그의 젊음 그 자체였고 그의 삶을 지탱해 온 거대한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이 정교한 칼질 기술은 첨단 로봇 팔의 오차 없는 레이저 커팅 기술 앞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을 해고하는 것은 악덕업주가 아니라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었으며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뼈아픈 상실감이 끓어오르는 소트의 증기보다 더 매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공장 내부의 공기는 점차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20년간 펄떡이던 제국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업 반장의 호각 소리도 평소처럼 예리하게 허공을 가르지 못하고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 흘렸던 소스 구역의 장인들은 마지막으로 끓여낸 끈적한 마늘 간장 소스를 포장 용기에 담으며 애써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들이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저어 만들었던 이 소스는 교촌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결정적인 마법의 물약이었지만, 정작 그 마법을 부린 마법사들은 이제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던 생닭 상자들이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고, 소스를 끓이던 거대한 가마솥에 붉은 불꽃도 하나씩 차례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사라진 솥 주변으로는 서서히 새우산한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날 하루 작업의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와 땀방울이 중심이 되었던 아날로그 시대가 영원히 저물고 차갑고 통제된 디지털과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잔인한 카운트다운이 이 낡은 공장 안에서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공장의 철문 너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교촌의 위대한 인간 기계들은 산산조각이 나며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에게 공장 폐쇄는 단순한 일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청춘과 자부심이 깃든 하나의 세계가 붕괴하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숙련된 노동자 중 일부를 새로운 최첨단 가공센터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거대한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과 새로운 유리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엇갈린 운명은 자본과 기술이 지배하는 냉혹한 시대의 가장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여기 평생을 발골과 절단 라인에서 바쳤던 한 늙은 작업반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 구미의 작은 작업장에서부터 칼을 쥐었던 그는 닭의 미세한 관절 구조를 눈 감고도 찾아내는 전설적인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교촌이 자랑하는 완벽한 조각의 크기를 유지하는 가장 든든한 방어선이었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그는 새로운 자동화 센터로 자리를 옮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새로운 일터는 그가 알던 땀 냄새 나는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부는 무균실 안에는 낯선 로봇 팔들이 위압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가 다뤄야 할 것은 묵직한 칼이 아니라 복잡한 영문과 그래프가 번쩍이는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평생 닭의 살코기와 뼈를 만지며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그의 두꺼운 손가락은 야속하게도 정밀한 터치스크린에 센서를 제대로 인식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계에 오류가 나면 붉은 경고등이 울렸고, 그는 무엇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몰라 그저 로봇 팔 앞에 우두커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작업장의 영웅으로 살아왔던 그는 하루아침에 첨단 기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계의 속도와 디지털의 언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배치 한 달 만에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생을 연마한 위대한 칼질 기술은 이력서의 어느 칸에도 적어 넣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시대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낡은 공장 시절부터 일해온 한 젊은 작업자는 운 좋게도 자동화 센터의 시스템 오퍼레이터로 선발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지독한 마늘 냄새가 배는 낡은 앞치마 대신 새하얀 방진복을 입었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거나 얼음물에 손을 담글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의 업무는 그저 모니터 앞에 앉아 로봇 팔이 닭고기를 정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염지액을 분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가끔씩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녹색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고, 작업 환경은 병원의 수술실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고 통제된 공간 속에서 그는 매일 지독한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 낡은 공장에는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끈끈한 연대와 사람 냄새가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물량 속에서도 동료들과 눈을 맞추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일이 끝나면 소주 한 잔에 고단함을 씻어내는 진한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소음 차단 유리벽으로 가로막힌 새로운 공장에서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일정한 강역으로 들려오는 기계의 전자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치킨 제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비율로 닭을 썰어내고 정확한 온도로 소스를 끓이는 진짜 주인공은 이제 로봇과 컴퓨터였고, 그는 단지 그 기계들이 멈추지 않도록 감시하는 하찮은 보조 부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피로는 사라졌지만 노동의 가치와 영혼은 차가운 기계 사이로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조용하고도 찬란하게 사라져간 한 장인의 궤적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키며 교촌의 영혼인 마늘 간장 소스를 빚어냈던 소스 배합 장인. 그는 공장이 폐쇄되던 날 기계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본 뒤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몇 푼의 위로금을 쥐고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인적 드문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제국을 세운 1등 공신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더 이상 수천 갤런의 소스를 끓이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어 타지에 나갔던 어린 손주들이 시골집에 놀러 올 때면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핍니다. 시장에서 사온 닭 한 마리를 정성껏 토막내고 투박한 손으로 마늘을 빻아 자신만의 비법이 담긴 간장 소스를 끓여냅니다. 거대한 로봇이나 첨단 온도 조절 장치 없이 오직 그의 예민한 코끝과 손의 감각만으로 빚어낸 그 치킨은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전설적인 맛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환하게 웃지만, 이 낡고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튀겨진 통닭 한 마리가 과거 거대한 프랜차이즈 제국의 초석을 다졌던 위대한 기술의 정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장인은 그저 손주들의 입가에 묻은 간장 소스를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자본과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 화려한 무대에서는 쫓겨났지만 그의 몸에 각인된 위대한 장인 정신만큼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2010년 낡은 가공 공장의 폐쇄가 남긴 쓸쓸한 파편들입니다. 누군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아남아 영혼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위대한 기술을 가슴 깊은 곳에 묻은 채 침묵했습니다. 거대한 치킨 제국은 낡은 허물을 벗고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했지만, 그 눈부신 비상의 그늘 아래에는 평생을 바친 기술이 부정당하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수백 명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눈물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땀방울을 완벽하게 대체한 이 차가운 기적 속에서 교촌은 완벽한 통제력과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공장 바닥을 가득 채웠던 사람의 온기와 노동의 신성함은 철창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10년의 뼈아픈 구조조정과 낡은 시스템의 폐쇄 이후 수백 명의 땀 냄새가 진동하던 구미 작업장의 기억은 흩어졌고, 그 자리 너머로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철성이 세워졌습니다. 교촌은 이제 사람 냄새 나는 아날로그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무균실로 무장한 최첨단 가공 및 물류센터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심장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우주기지처럼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작업자들이 부대끼며 내뿜던 거친 숨소리와 끈적한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거대한 공간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공조 시스템의 차가운 백색 소음만이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의 내부는 애초부터 인간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늙은 장인들의 뭉툭한 손가락이 핏물을 빼내고 관절을 끊어내던 신성한 작업은 이제 초정밀 센서와 레이저 커팅 기계의 몫이 되었습니다. 닭고기들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규격화된 크기와 무게로 잘려나갔고,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거대한 진공 텀블러가
염지액을 나노 단위로 고기결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지독한 냄새 속에서 가마솥을 젓던 노동자들의 화상 입은 팔뚝이 사라진 자리에는 스스로 정확한 온도와 점도를 계산하여 소스를 끓여내는 스마트 탱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미끄러운 핏물도, 코를 찌르던 매캐한 마늘 간장의 독한 향기도 최신식 환기 시스템을 통해 흔적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모든 공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완벽하게 위생적이었으며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하게 냉혹했습니다. 경영진의 잔인한 선택은 곧바로 압도적인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리스크를 제거하자 교촌의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작업 시절 골치를 앓았던 품질 편차와 불량률은 0에 가깝게 수렴했고 폐기되는 식자재의 양은 기적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가운 기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 이후 교촌 F&B의 매출 그래프는 매년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며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엄격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되는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진출의 교두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계가 뿜어내는 무한한 생산량은 전 세계 가맹점에서 폭발하는 수요를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교촌의 성공적인 시스템 혁신과 눈부신 성장을 앞다투어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위에서 춤추는 그 화려한 숫자들의 이면에는 서늘할 만큼 텅 빈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그 거대한 부를 생산해내는 공장 바닥에는 더 이상 노동자들과 나눌 낙수효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수백 명의 장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의 등록금을 벌며 희망을 키워갔던 삶의 터전은 이제 단 몇 명의 엔지니어와 중앙 통제실의 오퍼레이터들만이 무표정하게 스크린을 응시하는 무인 우렌 우의 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땀방울을 함께 나누던 공동체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기계가 찍어내는 치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차 없이 규격화되고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골 고객들 중 누군가는 그 완벽한 형태 속에서 과거 장인들의 거친 손끝에서 묻어나던 미세한 사람의 온기가 영원히 거세되었다고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이 차가운 전환은 현대산업사회가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진화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자본과 완벽한 통제라는 목표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땀방울과 헌신일지라도 결국 언제든 교체 가능한 아날로그 부품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 교촌은 낡고 비좁은 공장과 수백 명의 일자리를 제물로 바쳐 글로벌 브랜드라는 찬란한 왕관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은 숱한 노동자들의 청춘과 땀이 깃든 뜨거운 심장을 도려내고 얻어낸 차가운 기적이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텅 빈 공장의 라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진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찬란한 진보의 불빛 뒤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2010년 교촌 중앙 가공 공장의 조용한 폐쇄는 단일 기업의 역사적 변곡점을 넘어 현대 F&B 외식업, 산업 전체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인 정신과 산업화가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이정표였습니다. 작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식당이 거대한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대가, 그 무거운 유산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팽창할수록 초기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인간의 손맡은 거꾸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한두 개의 매장에서는 사람의 정성과 땀방울이 고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만 수천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순간부터는 오직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균일함만이 생존의 유일한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교촌의 경영진과 자본주의 시장이 확인한 피해 교훈은 잔혹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제국을 영원히 통치하고 끝없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그 제국의 주춧돌을 놓았던 개국 공신들의 불완전한 육체를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음식에 깃든 아날로그적인 영혼의 상실일 것입니다. 과거 낡은 공장 시절 거친 손으로 닭고기를 매만지고 매운 증기 속에서 가마솥을 젓던 노동자들의 땀방울은 치킨 조각 하나하나에 고유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피로와 인내가 맛의 깊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공 공정이 철저하게 데이터로 수치화되고 로봇팔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간 지금 치킨은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은 요리가 아니라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공산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통제된 똑같은 맛과 똑같은 크기를 얻어낸 대가로 음식과 사람을 이어주던 보이지 않는 온기와 작업장 바닥을 적시던 끈끈한 유대감은 차가운 기계음 속으로 영원히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촌은 연 매출 수천억 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의 화려한 도심에 당당히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그들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물류 네트워크는 현대 외식 경영의 교과서로 불리며 수많은 후발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승리자이며 그들의 선택은 기업 생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언제나 2010년에 그 서늘했던 겨울밤이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칼질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어 묵묵히 짐을 싸고 낡은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야라 했던 수백 명의 노동자들. 그 잊혀진 사람들의 뒷모습은 제국이 아무리 화려한 실적으로 포장하려 해도 결코 지워낼 수 없는 역사의 서글픈 문신입니다. 이 낡은 공장이 남긴 무거운 유산은 단순히 치킨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와 효율성을 향해 맹렬하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가 뒤에 남겨둔 수많은 이름 없는 땀방울들에 대한 엄숙한 묵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기계와 자동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완벽한 통제력을 선사했지만 그 찬란한 기적은 언제나 누군가의 거친 손과 청춘을 조용히 제물로 삼아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공장의 침묵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 효율성이라는 거대한 신앙 앞에서 과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날카롭고도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과거 교촌의 낡은 가공 공장이 뿜어내던 매캐한 마늘 간장 냄새와 거친 기계음이 진동하던 구미에 그 터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치열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대한 치킨 제국은 낡은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세계의 하늘을 향해 찬란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최첨단 공장에서는 오늘도 수백만 마리의 달기 로봇 팔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단되고 포장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비상의 이면에는 평생을 바친 거친 손마디와 뜨거운 땀방울을 낡은 공장 바닥에 조용히 묻고 떠나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침묵이 가장 굳건한 주춧돌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편리함과 완벽한 품질, 그리고 차가운 효율성이 절대적인 선샨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면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은 맛의 음식이 우리 식탁 위에 올려지는 이 경이로운 시대는 분명 자본과 기술이 이룩한 위대한 진보입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낡은 공장의 기억은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 누리는 이 매끄럽고 완벽한 세상은 누군가의 달아 없어진 지문과 구분 등 그리고 무자비하게 대체되어 버린 아날로그적인 희생 위에서 세워진 차가운 기적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말입니다. 이제 제국의 영토 어디에서도 가마솥을 젓는 늙은 장인의 뒷모습이나 얼음물에 맨손을 담그던 노동자들의 붉어진 손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와 노동의 신성함마저 시대의 뒤편으로 가벼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낡은 공장의 물리적인 잔해는 시간의 흐름 속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척박한 공간에서 피와 살로 오늘날의 거대한 제국을 빚어냈던 위대한 인간 기계들의 서글픈 궤적은 우리가 끝없이 쫓고 있는 이 차가운 진보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가장 숭고하고 아픈 유산입니다.